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재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파열에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야기했었죠. 특히나 수술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해부학적인 터널의 위치가 안 좋았다든지 이식물이 충돌, 부적당한 이식물의 긴장, 골터널 내 이식물의 고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식물 선택의 문제라든지 동반된 인대 손상을 간과했을 때 등등이 수술 수기로 잘못된 것들이 있겠죠. 또 이식관 통합의 실패까지도 저번 시간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외상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상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축구나 족구를 하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운동을 안 하고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접질린다든지 또 언덕이 있죠. 이렇게 특히나 보도블록 같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는데 헛디딘다든지 아니면 샤워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알아보면 과격한 재활도 원인 중에 한 개예요. 너무 재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재활이란 게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을 하고 그 다음엔 이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발을 집어야 목발도 짚지 않는다든지 보조기를 잘 안 한다든지 너무 빨리 각도 운동을 낸다든지 체중 과가 너무 빨리 간다든지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너무 서두르게 되면은 다친다. 또 환자의 또 수능도가 중요한데요. 비수능을 하는 거죠. 이까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자는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재활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발 보조기 떼버리고 헬스장 가서 재활을 한다든지 또는 사설 재활센터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재활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안 좋은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야금야금 가야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또 조기 스포츠 활동, 빠른 운동 복귀가 되겠는데요.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빨리 복귀하는 거죠. 3개월 때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째 축구를 과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빠른 복귀는 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이식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성이라 그래요. 얼마나 튼튼한지 스티프니스, 강도, 스트렝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식관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째 최대 50% 정도를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작게 되면 30%거든요. 일단은 형성은 돼 있지만 강도는 좀 떨어지는 거죠. 또 신경 생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럴 때 과격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 1년 전까지 십자인대가 늘어나거나 재파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무릎이 덜컹거리는 거죠. 또 많이 늘어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삐어요. 계속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무릎이 덜컹거려요.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파열이 됐다라는 것이 이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죠. 과격한 재활, 조기 운동 복귀는 재파열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빨리 복귀하면 안 돼요. 축구가 그렇게 급한 거 아니거든요.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운동 복귀하는 것이 좋겠죠. 수술 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수술 전 이제 재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수술을 재제거술이라 그래요. 다시 또 인대를 넣어줘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져요. 재수술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재제거술을 시행하는 모든 환자에서 면밀한 병력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또 이학적 검사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무릎이 얼마나 흔들거리는 건지, 연골은 괜찮은지, 돌아나가는 축회전 검사는 괜찮은지 등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방사선학적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또 실패의 원인을 좀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십자인대가 재파열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짧은 외래 시간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씩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이 또 한계점이긴 하죠. 하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빨리빨리 볼 수가 있겠죠. 재제건술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선행했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돼요. 자각을 썼는지 타각을 썼는지 또 우리가 연골 수술을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터널의 위치예요. 터널의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대퇴골 터널은 너무 12시로 갔는지 너무 짧게 갔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터널의 위치, 터널의 넓이까지도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터널의 확장이 좀 생겨요. 넓이까지 알아보고 고정물의 위치가 중요하죠. 고정물의 위치
그래서 구조물의 위치가 뭐 어떤 방법을 썼느냐 라는 것이 좀 나사 같은 거 쓰는 방법도 필요한데, 여기는 바이오 스크루를 썼는지, 여기는 또 나사를 썼는지, 아니면 스테플러 같은 걸 썼는지, 그리고 여기는 엔더 버튼 같은 걸 썼는지, 아니면 여기는 또 고정해주는 리지드 픽스를 썼는지, 여기 또 금속 나사, 간성 나사를 썼는지, 여기도 간성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다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상세한 병력부터 알아볼게요. 환자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별로 불편한 게 없다 라는 분들은 그냥 살아요. 제 파열이 돼도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 파열이 됐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불편함은 뭔가? 운동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생활할 때 불편한 것인가? 첫 수상의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축구를 하다 다쳤느냐? 야구하다 다쳤느냐? 아니면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냥 삐끗했느냐? 요즘에 또 전동 킥보드 많이 있죠?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느냐, 자전거의 수상이냐, 자동차 수상이냐 등등까지. 그래서 재수상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재수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전의 수술의 시기가 언제냐, 1년 전이냐, 아니면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등등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수술하고 재활은 어떻게 했는지, 재활 치료 잘 하셨는지, 재활을 한 개도 안 했는지, 합병증은 없었는지,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지 않았는지, 혈증 같은 것도 생기지가 않았는지, 골절은 안 생겼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정확한 이학적 검사예요. 외래 와서 우리가 무릎을 당겨보죠. 무릎을 흔들흔들 해보는 거예요. 흔들흔들 해보고, 돌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앞통이 있는지, 부어 있는지 등등, 각도 제한은 없는지 등등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관절 운동의 정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릎이 영도가 다 펴지는지,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도가 안 되고 약간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굴곡을 했는데 다 되지 않고 좀 뻣뻣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ROM이라 그러죠. 각도를 꼭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불안정성의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덜렁덜렁거리느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등등으로 우리가 불안정성을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하지 정렬의 상태죠. O다리냐, 아니면 X자다리냐 등등까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되겠고, 동반된 인대의 손상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측 인대는 괜찮냐, 외측 인대는 괜찮은지, 후방 십자인대는 괜찮은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 바늘상 연골 손상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바늘상 연골까지 우리가 손상이 되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전체적인 신체 이완 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도 늘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까지도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재제거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팔이 됐을 때 십자인대만 재제거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보통은 동반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단독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제 반응성 연골 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열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생기는 파열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댕강댕강 가닥가닥 되는 파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봉합술을 할 건지 절제술을 할 건지 결정을 좀 하게 되고, 또 관절연골 손상이라 그래요. 여기죠. 뼈에 붙은 연골, 골연골, 뼈연골, 관절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는 괜찮으냐. 그래서 그 부위에 이렇게 손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충동술을 할 것이냐, 여기다가 큰 구멍을 뚫어서 해주는 우리가 줄기세포 카티스템 수술을 할 거냐,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건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다양하게 방사선학적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엑스레이죠. 처음에 가운데서 그냥 못 찍는 전후방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전후방 엑스레이 찍을 때는 꼭 체중 부하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부 병원에서는 누워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체중 부하를 해서 꼭 찍는 것이 중요하고, 약간 구부리고 찍어요. 약간 30도, 40도 구부리고 뒤에서 찍어봅니다. 그렇게 찍어봐가지고 뒤쪽이 얼마만큼 또 좁아져 있는지 관절 간격이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는 찍는 엑스레이는 앞에가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고, 뒤에서 찍어가지고는 또 뒤가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체중 부하 엑스레이 또 필요하고, 하지 전장 엑스레이도 필요합니다. O다리인지 X다리인지, 대퇴골은 털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 슬개골의 사진도 중요하겠죠. 슬개골이 빠져 있는지, 골격이 생겨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고, 또 스트렉스 엑스레이도 찍어보면 좋다 그래요. 무릎을 당겨보는 거죠. 당겨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또 내반 외반 검사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보고 수술적 여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추가적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데 특히나 그 하지 전장 엑스레이가 중요합니다. 하지의 부정정렬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O다리, X다리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심한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각도가 많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심한 오다리는 오다리 교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한 약자다리더라.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이 좀 많이 아프고 바깥쪽에 연골 손상도 생기기 때문에 요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전방 십자인대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정렬을 교정을 먼저 할 거냐 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나이라든지 연골 손상, 직업, 활동들을 등등을 다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걸 또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행 수술의 고정물의 종류가 확인이 됩니다. 메탈 스크루를 썼는지, 금속 나사를 썼는지, 아니면 금속 포인트 같은 거, 여기 쓰는 엔도 버튼을 썼는지, 나사가 몇 개나 있는지 등등을 다 확인을 해보게 되고, 볼에 결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관절염이죠. 또 뼈가 좀 녹았는지, 골용해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느냐.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수를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왔는데 재재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재재건수를 포기하죠. 관절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대퇴 터널, 경골 터널의 위치 같은 것도 확인하게 되고, 고정물의 위치, 방법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엑스레이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를 꼭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엑스레이 다른 병원에서 많이 찍었어요 라고, 저는 찍을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엑스레이는 그냥 찍는 것이 좋아요. 그냥 병원마다 찍는 방법이 다르고 보고자 하는 영상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좀 찍는 것이 필요하겠죠. 볼 주사라는 것이 있어요. 본 스캔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뭐 대학병원에서 하긴 합니다. 뭐 염증이나 감염 여부가 있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그럼 조기에 발견하는 볼 주사라는 방법도 쓰이게 된다. 뭐 추가적인 MRI라든지 다른 것들은 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영상들을 조금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제 파일에 대해서 외상의 원인들, 그리고 엑스레이, 이런 병력, 이학적 검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영상 좀 더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수를 할 때는 생각보다 엑스레이가 중요합니다. 전후방 엑스레이 먼저 찍어봅니다. 찍어봤을 때 관절의 간격, 좁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오른쪽 왼쪽 다 비슷하죠? 터널의 넓이 확인해보고, 고정물 엔더 버튼 쓴 게 보이네요. 전후방 40도 굴고 해서 찍어보니까 뒤에서 보는 사진이에요. 뒤에서 보니까 여기가 좁아져 있죠. 내가 뾰족뾰족한 골격도 생겨져 있고, 터널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엔더 버튼 고정기구 대퇴골 쪽에 사용했고, 경골 쪽에는 우리가 금속 나사와 와샤를 사용한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엑스레이 찍어봐요. 그래서 터널의 위치가 너무 앞쪽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뒤쪽이냐, 터널의 전후 넓이는 어떻는지 등등도 우리가 엑스레이, 측면 엑스레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엔더 버튼 위치는 좀 뒤쪽이죠. 이런 거 확인하고, 슬개골의 모양도 확인합니다. 관절염이 좀 있다. 간극간시 확인이 좀 되죠. 하지 전장 엑스레이 찍어서 오다리인지 X자다리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장을 엑스레이 찍었을 때 50%보다 안쪽으로 지나가죠. 오다리가 조금 꽤 있습니다. 오른쪽이 좀 더 있고 왼쪽은 좀 덜 있네요. 전방부와 엑스레이,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15도 구부려서 앞으로 밀고 양쪽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얼마만큼 빠져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30도 구부려가지고 스트레스, 전방부와 엑스레이 체크를 해보게 되고, 사실 이렇게 부하검사 스트레스 엑스레이 찍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찍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 찍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잘 안 찍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또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찍는 병원도 있고 안 찍는 병원도 있습니다. 볼 주사 검사를 그러죠. 본 스캔, 해외학적 검사예요.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병변의 정확한 걸 알기보다는 어렴풋하게 여기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약간 까맣게 돼 있죠. 여기가 아프겠구나라고 판단만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병변의 위치, 병변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5세 남자입니다. 15년 전에 군대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고, 춥고 좋고 하면 뚝소리 통증이 나타나죠. 군대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일이고, 연골 파일로 진통제 먹다가 안 되면 수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재파일이 됐습니다. 완전 파일이죠. 이미 관절 연골 손상이에요. 뼈에 붙은 연골에 관절 연골 손상이 생겼죠. 그래서 관절염이
이미 꽤 진행이 됐습니다. 반열성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연골 뒤쪽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뿌리 부분이 뿌리부 기시부 파열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힘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밴드로 치면 양쪽 벽에다가 밴드를 걸어놨다 생각해봐요. 고무줄 같은 거를 한쪽 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고무줄이. 그렇게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지죠. 기시부, 뿌리부 파열은 예후가 안 좋아요. 이렇게까지 십자인데 오래되게 되면 이렇게까지 연골이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재수술은 혼자가 아니다. 대부분은 연골 손상이 같이 있습니다. 연골 파열, 관절 연골 손상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연골이 찌어진 뿌리 부위를 이렇게 봉합을 해줬습니다. 봉합이 잘 됐죠. 관절 연골 손상, 골 연골 손상, 또 뼈 연골 손상이라고 하고 이런 부위에 완전히 이렇게 뼈가 드러나 있죠. 이 부분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수술하는 걸 우리가 카티스템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요 수술까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역시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은 혼자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다 했죠. 뿌리부, 기시부 봉합하고 카티스템 수술까지 같이 여러 가지 했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전외측 재건술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꽤 많이 하는 거죠. 전방 십자인대는 우리가 재재건술을 다시 튼튼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은 단독으로 수술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서 재파열로 인해서 동반 손상이 더 생기기 전에 적절한 시간 내에 수술을 잘 받고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